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육신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또는 모든 책에서 보면은 육신이라는 것은 원래 부모, 형제, 처자 이 6가지를 말하는데 사주에서는 일간을 위주로 본 각 간지와 관계를 말하고 십신 또는 육신이라고도 한다. 사주에서 육신은 자신과 오성을 포함한 6가지의 관계 설정을 나타낸다. 이렇게 시중에 있는 책들이 99.9%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뜻이. 그러면서 그 6가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첫 번째 아신 해가지고 나아자 몸신자 해가지고 아신 그러면은 일간 자신을 말하고 또는 번원, 일원, 천원이라고도 말한다. 두 번째, 자생이 있습니다. 근데 자생은 비견과 겁재. 세 번째, 설성은 식신상관을 말하는데 이 설자가 세일설자입니다. 누설할 때 샌다, 물이 샌다, 바람이 샌다 할 때 세일설자에 별성자 해가지고 설성은 식신상관. 네 번째, 재성은 정제편제, 관성은 정관편관, 인성은 정인편인. 그래가지고 아신, 자성, 설성, 재성, 관성, 인성 이 6가지를 육친이라고 한다 또는 육신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은 비화자 견줄비, 가틀비 그 다음에 화발화 놈자 해가지고 비화자 이렇게 해가지고 비화자는 2가지인데 비견급제다 이렇게 되는데 비화자란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나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하고 같은 것 해갖고 비견급제 해보면 될 건데 왜 이렇게 어려운 한자를 쓰면서 비화자 그래가지고 비견급제 그러면서 비견이라는 것은 일주와 음양이 같은 것이고 급제는 음양이 다른 것이다. 두 번째, 아생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자, 날생자, 놈자자 해가지고 아생자 그런데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생한 것 그러면 됩니다. 내가 생한 것. 여기서 나란 것은 누구냐 그러면 일주의 일간을 말합니다. 일주의 일간을 여기서는 육신에서는 나로 말합니다. 그래서 아생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생한 것 해가지고 식신상관 그러면서 식신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다시 말해서 일주의 일간하고 음양이 같은 것 상관은 일주의 일간과 음양이 다른 것 이렇게 플러스 일간이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가 또는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 상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생아자, 아생자는 내가 생한 것이고 생아자는 나를 생한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그렇죠. 내가 생한 것이 있으면 나를 생한 것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생자, 생아자, 내가 생한 것, 나를 생한 것, 나를 생한 것은 정인, 편인, 정인. 그런데 나를 생한 것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져 있으면 정인,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이렇게 섞여져 있으면은 편인. 네 번째 아극자. 아극자라는 것은 나하자, 이길극자, 놈자자 해가지고 내가 극한 것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왜 아극자인지 내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극한 것은 편제정제. 편제는 내가 극한 것 중에서 플러스면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그 다음에 정제는 일주와 음량이 다른 것.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만나면은 정제. 그 다음에 아극자가 있었으면 극하자, 나를 극하는 것. 아극자는 내가 극한 것, 극하자는 나를 극한 것. 그래가지고 나를 극한 것은 정관, 편관, 정관이 있는데 나를 극한 것 중에서 일주의 일간과 음양이 같으면 편관, 일주의 일간과 음양이 다른 것은 정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행의 청한 특성
청자가 맑을 청자인데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오행의 장점이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청한 특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1번 너무 태양하지 않고 약하지도 않다. 여러 개 있으면 제압하고 설기하는 오행이 반드시 있더라. 그리고 형충극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게 오행의 청한 특성, 청이 맑을 청자인데 오행의 맑은 특성이다 그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보면 그냥 오행의 단점, 장점 이렇게 이야기하면 쓰겠는데 오행의 청한 특성은 제가 보기에는 장점인데 모든 청은 청한 특성, 탁한 특성, 흐릴 탁자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 책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오행의 탁한 특성에는 너무 태왕하다, 너무 넘친다 그 말입니다. 힘이. 그러면서 여러 개 있는데 예를 들면 비견이 여러 개 있던가, 겁재가 여러 개 있던가, 식신이 여러 개 있던가, 상관이 여러 개 있던가, 정제, 편제, 정인, 편인, 정관, 편관이 말해서 여러 개 있을 때를 태왕하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개 있는데 그 여러 개 있는 것을 힘을 못 제압해주고 빼주는 설기하는 오행이 없더라. 이럴 때 오행에 흐릴 탁 해가지고 탁한 특성 그리고 형충 극해를 당한다. 이 소리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형을 당하고 충을 당하고 극을 당하고 해를 당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로 제가 보면은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천지통고의 육신론에서 제가 전부 처음부터까지 일일이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제가 모든 책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나온 것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고 갑니다. 그 다음에 비견겁재가 있는데 비견겁재라는 것은 주체성이고 독립성이고 고독성이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비견겁재의 청한 특성 이게 아마 장점인가 단점인가 모르겠는데 맑은 특성이니까 아마 장점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사주에 비견겁재가 있으면 주체성이 강하니 독립성이 있고 주관이 강하며 주위에 도움과 인덕이 있다. 비견겁재가 탁한 특성. 비견겁재의 단점은 어느 때 나타나느냐. 그게 비견겁재가 너무 많고 제압 설기되지 않으면 누가 억눌러주고 힘을 빼주지 않으면 아집이 너무 강하고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으며 경쟁심리가 있어 남을 이기려고 한다. 그 다음에 비견겁재 운이 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주체성이 강화되니 독립, 분과 가족과 이별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서 식신상관과 재성이 약하면은 비견겁재 운의 재성을 극하여 손재 파산한다. 참 이거 안 좋은 말인데 아무튼 팔자에 비견겁재가 있는데 비견겁재 운을 만나면은 이렇게 나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비견겁재 희신운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형제나 동료의 도움이 있고 돈이 들어온다. 비견겁재의 기신운이 있는데 아내 여자와 헤어지고 손재 파산한다. 그러면서 그 밑에가 또 뭐라 했냐 별표를 딱 해놓고 주의 첫 번째 신약하더라도 식상이 태왕한 사주는 비견겁재운에 재물을 얻기 힘들다. 두 번째 재성인생이 강하고 비견겁재가 약한 경우에는 파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지금 제가 읽고 있는 내용은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 99.9%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읽고 갑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읽고 있지만 이 소리들은 저도 확실한 뜻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보면은 팔자나 사주풀이 할 때 이런 소리는 모두 틀렸습니다. 제가 임상 실험을 해본 결과에는 이런 말들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책이 이렇게 써놨는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식신상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신상관의 특성은 활동성, 창조성, 복덕이다 해놓고 청한 특성 사주에 식상이 있으면 활동성이 있고 사람을 잘 사귀며 타고난 복덕이 있다. 그리고 탁한 특성은 식상이 너무 많고 제압 설기되지 못하면 활동력이 넘쳐 놀러다니기만 좋아하고 게으르다. 남녀간에 교제를 잘하고 끼가 많다.
식신상관이 팔자에 있는데 식신상관 운이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활동력이 강화되니 이성교제를 하게 되고, 식상이 약한 사람은 일거리가 생겨 바빠지고 돈도 들어온다. 식상이 강한 사람은 오히려 실직하고 놀고 먹는 운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참 저도 이걸 실제로 해보면은 이런 말들은 전혀 할 필요도 없고 맞지도 않습니다. 식신상관, 이 신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재물운이 생기고 이성관계가 이루어진다. 이 식신상관의 기신운은 실직하고 명예가 실추하며 재물을 잃는다. 그래가지고 주의 첫 번째, 식약해도 관성이 왕성한데 식상운이 오면은 실직하지 않고, 신왕해도 인수가 많고 비겁은 약한데 식상운이 오면은 재물을 얻지 못한다. 글쎄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이 말을 듣고 이해하실 분이 몇 명이나 되시려나 모르는데 조금 답답하죠. 제가 이거 다 설명을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안 맞습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왜 읽냐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99%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틀렸거든요. 그리고 왜 틀렸냐 그러면 사주풀이를 할 때 그 고객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안 맞다 갑니다. 그 다음에 재성해 가지고, 재성의 특성은 계획성 또는 사교성이다 또는 융통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성의 특성에 의해서 청한 특성, 사주에 재성이 있으면은 계획성이 있다. 또 재물이 떠나지 않는다. 신왕, 제왕하면 좋으니 여유 있는 생활을 한다. 그 다음에 재성의 탁한 특성은 무엇이냐는 게, 재성이 너무 많고 제압 설계되지 못하면 인성을 그간이 공부를 못한다. 사주에 재성이 많은데 천연운에 재성운이 오면은 학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부모덕이 없다. 재성이 강하면 이성 문제로 곤란을 겪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모든 책이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재성의 희신운, 재성의 기신운, 이런데 똑같은 소리거든요. 제가 안 읽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관성이 있습니다. 관성. 그런데 관성도 보면 관성의 특성이 해가지고 통제성, 합리성, 보수성이다. 이렇게 관성을 뜻을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 말도 맞지 않습니다. 청한 특성, 맑을 청자입니다. 이 맑은 특성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관성이 청하면은, 맑으면은 출세하거나 관직을 얻는다. 여명은 해놨는데 여명이란 말은 없습니다. 여자는 곤명 그래야 합니다. 여명은 남편이 똑똑하고 남명은 자식이 똑똑하다. 이게 관성이 팔자에 들어있는 여자의 팔자가 되어 있으면은, 여자 팔자에 관성이 들어있으면은 남편이 똑똑하다. 남자는 관성이 들어있으면 자식이 똑똑하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여자 팔자를 가지고 남편이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알아버리면 남편 팔자는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 없지요. 여자 팔자 가지고 그분의 그 상대방의 배우자인 남편이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알아버리면 남편 팔자는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남명은 그런데 남명이란 말도 없습니다. 건명 그래야 됩니다. 여자는 곤명, 남자는 건명 해야 맞는데, 남명은 자식이 똑똑하다. 자식이 똑똑한가 안 똑똑한가는 자식 팔자를 봐야 합니다. 무슨 부모 때문에 부모 팔자에서 자식이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알아버리면은 자식 팔자는 필요 없게요. 내 팔자는 내가 타고납니다. 그러지 부모 팔자를 보고 자식이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출세를 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이 소리는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그럼 자식 팔자는 뭐 아무 필요가 없게요. 마찬가지로 여자 팔자를 보고 남편이 똑똑하다라고 해놨는데 그것도 100% 거짓말입니다. 탁한 특성 해가지고 보니까 관성이 탁한 특성을 갖다면 관성이 태왕한데 제압 설기되지 않거나, 태왕한다 그 말은 아마 여러 개 있다 그런 것 같은데, 관성이 여러 개 있을 때 팔자에 제압 설기되지 않거나 관사 혼잡이 되면
가난하고 질병 고통에 신음한다. 그래가지고 간성의 희신호는 직장을 얻거나 승진한다. 간성의 기신호는 실직하거나 또는 자천된다. 명예가 실추한다. 형제 동료 간에 불화한다. 병을 얻어 고통스럽다.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인성을 보면은 인성의 특성은 글문, 자비심, 명예, 지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한 특성해 가지고 인성이 청하면은 학문이 깊고 박식하다. 지모가 있다. 윗사람을 공경하고 예의가 바르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다. 그런데 탁한 특성을 보면은 인성이 태왕하고 이 말은 그 말입니다. 정인편이 팔자에 많으면 그 소리 같은데, 제합 설기되지 않으면은 팔자에 정인편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놈을 억누르지 못하고 힘을 빼주지 않으면 그 말입니다. 제합 설기되지 않으면 식상을 그간이 박복하다. 매사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의 희신우는 문서계약으로 재물이 생긴다. 인성의 기신우는 매사에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제가 읽는 동안 잘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육신 10개, 비경, 겁재, 식신, 상관, 정인편인,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이 10가지를 육신, 육친, 십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사주나 팔자에 하나씩 들어있으면 좋고 여러 개 들어있으면 안 좋다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좋다라고 하고, 또 다른 책을 보면 다른 책에는 또 어떤 책이냐 그러면은 정자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정인, 정제, 정관이 되면은 처음에는 좋다겠다가 나중에는 또 안 좋다고 합니다. 또 편자가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편인이나 편제나 편관이 팔자에 들어있으면은 처음에는 안 좋다겠다가 나중에는 또 좋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한심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 금방 제가 지금까지 읽은 내용도 그렇지만 무당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무속인도 아닌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냐하면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겠다, 안 좋았다겠다, 안 좋았다겠다, 좋았다겠다.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안 좋다고. 처음에 좋다겠으면 나중에는 또 안 좋다고, 처음에 안 좋다고 하면 나중에 또 좋다고, 이렇게도 써놨거든요. 그래서 무당이나 점쟁이보다 더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는 이유가 나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요, 무속인들도 이랬다 저랬다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시중의 책들을 보면은 99.9%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처음에는 좋으면 나중에는 안 좋습니다. 처음에 안 좋으면 나중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희신운이 있고 기신운이 있고, 또 탁한 특성, 청한 특성, 그리고도 부족해서 그 밑에다 주의해가지고 그 위에 했던 말을 모두 다 부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책들은 가만히 보면은 정말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요즘에 무당이나 무속인보다 훨씬 천대로 나갑니다. 참 한심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곧 합니다. 천지통보의 육신론을 가지고 제가 하는데요. 정자가 들어간다 해서 좋고 편자가 들었다 해서 나쁘다, 이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정인이든 편인이든 정제든 편제든 정관이든 편관이든 간에 같은 권, 다시 말해서 음권과 양권, 양권과 음권이 아닌 음권은 음권끼리 만난다거나 양권은 양권끼리 만났을 때, 다시 말하면 정관, 정제, 정인이 음권끼리, 같은 권끼리 만났으면 좋다. 편인, 편제, 편관도 같은 권끼리, 음권이면 음권, 양권이면 양권끼리 만났으면 좋다. 또는 정인, 정제, 정관이 되었다 할지라도 음권, 양권이 섞어져서 만났으면 안 좋다. 편인, 편제, 편관이라도 음권, 양권이 섞어져서 만나면 안 좋다.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도 시중에 있는 책은 거의 다 안 본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천지통보의 천인법도 학설인 음권과 양권 이론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정확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천지통보의 내용 외에는 다른 책을 가지고는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천지통보에서 육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론을 내놨냐? 죄송합니다. 천지통보에서 육신이란 것은 육신에 의해가지고 육신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오행의 상생상극의 원리로서 혈육관계, 그러니까 핏줄 관계를 나타내는 대명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형제, 자매, 아들, 딸, 사이 며느리 등등 직계 전비속과 반계 혈족 모두를 이 명리학에서는 육신으로 표시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들, 딸, 사이 며느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동양 철학의 한 분야인 명리학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육신 중에 하나에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비경, 겁재, 식신, 상관, 정인, 편인,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것이 좀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육신은 답이 없어요. 외워야 됩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통보에서 말하는 육신의 종류 10가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종류는 크게 나누면 3가지로 나눕니다. 일관과 같은 것이 2가지, 일관과 생한 것이 4가지, 일관과 극한 것이 4가지. 그래서 크게 나누면 3가지인데 하나씩 나누면 10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일관과 같은 것 2가지는 비경겁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경이란 뜻은 뭐냐?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비경. 그러면서 겁재는 무엇이냐? 그러면 재물손재입니다. 재물손재. 그러면서 비경은 건명이든 곤명이든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간에 비경을 핏줄 관계로 오면은 형제라든가 자매라든가 친구라든가 동업자를 비견에 포함을 시킵니다. 비견이라고 바꿔서 표시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명리학에서는. 그 다음에 겁재는 재물손재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만났을 때 겁재. 그런데 남자들은 보통 겁재가 며느리가 겁재에 들어가고 여자들은 시아버지가 겁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자는 사실 며느리가 별로 도움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자들도 시아버지는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겁재, 재물손재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일관과 생한 것이 4가지인데 내가 생한 것 2가지, 나를 생한 것 2가지. 그래서 일관과 생한 것 중에서 내가 생한 것은 식신상관인데 식신이라는 것은 일간이 생한 것 중에서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양간은 양간끼리, 음간은 음간끼리 만났을 때 식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식신의 뜻은 활동부대를 말합니다. 활동부대. 그러면서 남자는 식신이 사이고 여자는 딸입니다. 두 번째, 상관은 불편한 활동부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식신하고 상관은 뜻이 반대죠. 식신은 활동부대인데 상관은 불편한 활동부대. 그러면서 내가 생한 것 중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섞여서 만났을 때 상관. 그러면서 남자들은 장모가 상관에 속합니다. 여자들은 아들이 상관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생한 것이 있으면 나를 생한 것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나를 생한 것은 정인, 편인이 있습니다. 정인이란 것은 정인의 뜻은 학문이나 문서, 도장을 말하는데 일주에 일간을 생한 것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지면 정인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학문이나 문서, 도장을 말하는데 남자의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정인에 속하고 여자는 사이가 정인에 속합니다. 어떤 책에 보면 정인이 여자도 어머니라고 하는데 정인은 여자가
어머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음간, 양간, 양간, 음간이 섞어져야 되는데 딸도 여자, 어머니도 여자.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정인이 아니죠. 그런데 어떤 책에 보면 그냥 여자도 정인이 어머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완전히 틀렸습니다. 여자는 편인이 어머니다.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거든. 여자는 어머니라는 같은 성이 같잖아요. 여자로서. 그래서 편인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편인의 뜻은 외고학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라든지 불경이라든지 사서성경이 이 외고학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나를 생각하는 것인데 나를 일주의 일간을 생각한 것 중에서 일간이 플러스일 때 생하는 것도 플러스, 일간이 마이너스일 때 생하는 것도 마이너스일 때 편인 이렇게 말하면서 남자는 장인이 편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자는 어머니가 편인에 들어갑니다. 장인도 남자, 남자도 남자.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여자는 여자도 여자, 어머니도 여자.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편자가 들어가면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만났을 때 편자가 들어가죠. 치우칠 편자거든요. 편자가 한쪽으로 치우쳐버렸더라. 그래서 치우칠 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이렇게 만났을 때 편자를 씁니다. 그리고 일광과 극한 것이 네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내가 극한 것이 두 가지, 나를 극한 것이 두 가지. 내가 극한 것은 정제 편제, 나를 극한 것은 정관 편관이 있습니다. 그 내가 극한 것 중에서 여기서 나라는 것은 내가 극한다 할 때 나라는 것은 일간을 말합니다. 일간이 극한 것은 정제 편제가 있는데 정제의 뜻은 바른 재물, 다시 말하면 월급, 봉급, 정해진 돈을 말하는데 남자는 정제가 처입니다. 여자는 정제가 아버지입니다. 그 다음에 편제는 투기성 돈, 그러니까 복권이라든가 또는 뭐 주식이라든가 뭐 요즘에 말하는 비트코인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것은 편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남자는 첩이 편제고 또는 아버지도 편제에 들어갑니다. 여자는 시어머니가 편제에 들어갑니다. 나를 극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나를 극을 하면 관이라고 하는데 정관, 편관이 있습니다. 일주일간을 극한 것 중에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편관,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져 있으면 정관. 정관의 뜻은 본업, 편관의 뜻은 부업. 뭐 요즘에는 보통 직업들이 뭐 두 개, 세 개 가지고 있죠. 근데 본업이 정관이고 부업이 편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혈족 즉 핏줄 관계로 오면은 정관은 남자는 딸이고 여자는 남편이 정관입니다. 그 다음에 편관은 여자는 편관의 뜻은 부업인데 남자는 아들이 편관이고 여자는 편관은 애인 또는 며느리가 편관에 속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천지통보식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제가 천지통보식으로 해놓은 정리만 자세히 알고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육신의 5대 원리라고 있는데 육신의 5대 원리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사주나 또는 팔자에 비견급제가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 너무 많이는 3개 이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3개의 팔자에 비견 또는 겁재가 3개 이상 들어있으면 군비쟁제 격 그러면서 이런 팔자들은 여자나 남자나 특성이 있는데요.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관불제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싫어하고 돈을 파괴해버린다. 즉 돈을 이렇게 흩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모으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자영업을 하든가 운동선수라든가 또는 무관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견급제가 많으면은 정말로 직장 생활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자 내에 비견겁재가 3개 이상 있을 때를 분비정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식다색인이 있는데 식신상관이 3개 이상 있을 때, 식신상관이 3개 이상이었을 때 식다색인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팔자 내에 식신상관이 3개, 4개 이렇게 있으면은 남자는 거지팔자입니다. 여자는 생자별부격 그래가지고, 생자별부가 뭐냐면 아들 낳고 남편을 바꾸고 딸 낳고 바꾸고 얘기만 낳았다 하면 남편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보고 생자별부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튼 식다색인 팔자에 식신상관이 많이 들어있으면 남자는 거지팔자, 여자는 생자별부. 얘기만 나오면 배우자를 바꿔버립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아들 낳고도 바꾸고 딸 낳고도 바꾸고, 아무튼 하나 둘 낳으면 무조건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렇다 해서 바람직이는 아닙니다. 이 얘기는 낳고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인다도식이 있는데요. 인다도식이라는 것은 정인편인이 팔자 내에 3개 이상 있을 때 인다도식 그런데, 인다도식격으로 되어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간에 백수, 즉 백수컨달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팔자에 정인편인이 많이 들어있으면 놀고 먹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다신약격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정제편제가 팔자에서 3개 이상 들어있을 때, 3개, 4개 들어있을 때 제다신약 그러는데, 남자는 거짓말쟁이, 그 다음에 여자는 거짓팔자입니다. 남자는 엄청 포를 자수합니다. 거짓말이 아무튼 8, 90%가 거짓말입니다. 제다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거짓팔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살혼자격이 있는데, 팔자 내에 정관편관이 3개, 4개, 3개 이상 들어있을 때 관살혼자격 그러면서, 남자는 관살혼자로 되어 있는 사주로 태어났으면 머슴팔자고, 여자는 기생팔자입니다. 단 육신의 여기서 5대 원리, 다시 말해서 금비쟁제, 식다색인, 제다신약, 인다도식, 관살혼잡이라는 육신의 5대 원리는 모두가 다 한 가지 오행이 2개, 3개 이상, 3개, 4개 있을 때 이 육신의 5대 원리에 들어가는데, 육신의 5대 원리 중에서 5대 원리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반대권일 때 그런다 그 말입니다. 반대권일 때. 예를 들어서 정제가 3개 있어도 같은 권이면 여기가 포함이 안 되고, 식신이 3개 있어도 이게 포함이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육신에 대해서 천지통보에서 말하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천지통보에서는 육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결론을 했습니다.